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 작업 할 차례죠. 블로그에서 요 계산 작업, 이렇게 계산 작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싹 다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할 거고, 계산 작업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건 배열 수식이라는 건데, 배열 수식이 뭔지 같이 좀 볼게요. 자, 여러분, 배열 수식이라는 건 일단 구경만 먼저 할게요. 구경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요 데이터, 성별 데이터죠. 성별 데이터가 남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냐고.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점수를 곱해요. 점수를 곱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서면산을 이렇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해요. 엔터 치실 때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셔서 배열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우리 엑셀 2021 버전에서 그냥 엔터 쳐도 계산 잘 되는데, 좀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을 위해서 그냥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입력하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셔서 이렇게 140이라고 잘 나오죠. 됐죠? 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배열식은 마지막에 반드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 입력할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엑셀에 실습을 하시다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제대로 입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 있다 있어요. 그때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요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입력기가 이렇게 한글 컴퓨터 입력기 요거로 돼 있으시면은 배열식 입력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요게 아니라 요 형태로 입력이 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입력기입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아니고 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입력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배열수 입력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사전적에, 그러니까 배열수식을 이해하실 때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 요거예요. true는 1, false는 0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rue하고 false를 1과 0으로 보면은 true 곱하기 true는 1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체는, 그러니까 1 곱했을 때 1 곱하기 1은 true가 될 거고, 만약에 둘 중 하나도 0이면 즉 1 곱하기 0은 0이 되겠죠. 반면에 이걸 만약에 덧셈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1 더하기 1이고 걔는 2가 되면서 false가 아니면은 전부 다 true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1 더하기 0은 뭐예요? 1이죠. true겠죠. 그럼 만약에 false 더하기 false는 0 더하기 0이겠죠. 얘는 0이 되면서 false가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배열식에서 이 true를 1, false를 0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셈과 덧셈의 결과를 봤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보죠. 곱셈 연산은 이거 똑같은 거죠.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즉 true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무조건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AND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덧셈 연산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1이면은 전체적으로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OR 조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많은 확률로 AND 조건이 많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곱셈 연산을 하는데, 가끔 이제 OR 조건이 나오면은 요걸 이제 잃어버리셔서 틀리시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요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라고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수식을 보면은, 자, 우리 시트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같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성별이 남자냐고 물어봤었죠. 이렇게 성별이 남자냐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성별이 남자일 때 true, 여자일 때 false 나오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 뭐 했었어요? 점수를 곱했었잖아요. 점수를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true는 1, false는 0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데이터가 true일 때 점수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마지막에 서면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가 140이라는 점수가 나오고 그건 뭐였어요? 남학생들 점수의 합계인 거죠. 되셨나요? 자, 설명을 한번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부 성별 데이터가 남자냐고, 거기다가 점수를 곱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면선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었을 때 이렇게 140이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프린트에 보시면 이렇게 남학생 점수 합계에서 방금 했던 거는 요거죠. 그렇죠? 그 양쪽에 중괄호 있는 거, 요 중괄호 있죠. 요 중괄호 있는 거는 뭐냐면 얘는 배열수식의 의미예요. 배열수식. 됐죠? 자, 그럼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죠. 이 아래 보시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if를 써서 똑같은 애를 구하는 거거든요. if를 썼을 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 아래다가 if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if 쓸 때는 논리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별 데이터가 남자냐고 물어봐요. 남자냐고 물어봐요. if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남자가 맞으면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점수를 갖고 와달라고요. value for true의 값으로. 그 갖고 온 값을 데리고 뭐 해주세요? 서면선 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나중에 이제 배열식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질문 미리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나중에도 계속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이렇게 제가 수식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뭘 가끔 어려워하시냐면은, 똑같이 성별이 남자인 거에 점수 합계를 보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얘를 곱하기로 처리하고, 어떤 애들은 쉼표로 처리해요. 이제 이게 헷갈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if 있죠, if. if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이게 논리식인 거잖아요. 그쵸? 논리식인 거고, 그게 맞을 때, 쉼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참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쉼표가 들어간 거고, 반면에 얘는 뭐예요? true, false와 그 값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if가 들어가면은 쉼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반면에 썸만 필요하면, 만약에 썸 함수만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곱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사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if가 들어가면은 논리식 다음에 그 대상값을 가지고 온다는 개념으로 쉼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좀 문제를 계속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시면 2학년 남학생의 점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거를 시트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학년이 2학년이면서 성별이 남학생들 데이터의 점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첫 번째 데이터 성별이 남자인 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피스 201에서는 동적별이라서 이렇게 배열을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 데이터가 남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겠죠. 이게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 그럼 두 번째는 요 학년 데이터가 2학년이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각각 true, false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곱셈 연산하게 되면 요렇게 둘 다 true일 때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두 값을 곱한 값에다가 점수를 곱한 수식을 줘볼게요. 요렇게요. 한번 해보죠. 는 이거와 얘를 곱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곱해요. 아까 했던 거랑 논리식 하나밖에 더 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 다 true일 때만
자기 자신 점수가 나오겠죠. 그 얘를 서면산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얘네들 합계가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옆에다 구해볼게요. 배열 수식으로. 첫 번째 조건모 성별 데이터가 남자라는 조건. 두 번째 조건모 학년 데이터가 2학년이라는 조건. 이 두 조건을 점수를 곱해서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면산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성별이 남자, 학년이 2학년일 때 거기다가 점수를 곱한 거예요. 걔네들끼리 서면산을 진행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서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배열식으로 자동 계산돼서 이렇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잘 입력을 하시면 수식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고 저기서 보이겠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식 입력 중에 이렇게 양쪽에 대괄호가 이렇게 잘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방금 했던 요 성별이 남자면서 학년이 2학년인 거에다 점수를 곱해서 합계를 구하는 이거를 조금 전에 여기다 if 썼었던 거 있죠? if 썼었던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해보죠. if 할 때 논리식으로 썼잖아요. 논리식이 뭐예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학년이 2학년인 거. 여기까지가 논리식인 거죠. 그러니까 if 쓰게 되면 여기서 쉼표 찍고 이 점수를 갖고 온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는 성별이 남자라는 조건 하나. 두 번째는 학년 데이터가 2라는 조건 하나. 이 두 조건이 맞을 때 if 가로 열고 그래서 가로 수동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가로 열고 요게 맞을 때 점수를 가지고 오세요. 점수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끼리 서면산 진행해 볼게요. 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프린트 보시면은 학과와 학년별 중간고사 합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요것도 제가 아래 시트에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수식을 다시 같이 볼게요. 자, 요 아래쪽 이제 여기다 볼 거예요. 그럼 방금 보셨다시피 학과가 이거랑 같을 때 학년이 요 위쪽 데이터랑 같을 때 중간고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네들의 뭐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데이터 뭐? 학과 데이터가 뭐랑 같아야 돼요? 옆에랑 같아야 되죠. 옆에랑 경영이랑. 됐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i에다만 고정을 줬는데 이렇게 i에다만 고정을 주니까 뭐냐면 이 수식을 입력을 하고 얘를 이렇게 아래로 당겼다가 오른쪽 당겨서 이렇게 채우기대로 채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아래로 내려올 때 요 15라는 행값이 아래 0은 컴공전산 이렇게 15가 16, 17, 18로 내려가는 거 오케이죠. 이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 당겼을 때 요 i 값이 요 i란 열 값이 이렇게 jk로 당겨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 i에다 이렇게 고정을 줘야 되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했고요. 두 번째 조건 뭐예요? 학년 데이터가 가로를 칠게요. 위에랑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역시 마찬가지 행값이 고정돼야 되니까 이렇게 열 고정 주겠습니다. 행 고정 주겠습니다. 행값이 고정, 행 고정. 됐죠? 그리고 여기는 학과 데이터 여기 요 부분은 절대점줄 줘야겠죠? 이렇게 절대점줄 줄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중간고사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그렇게 곱한 값끼리 뭐 해주면 돼요? 썰면산, 덧셈면산. 썰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지막에 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잘 이루어집니다. 체육연대 했을 때.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학과가 경영이면서 1학년인 것 좀 보죠. 학과가 경영이면서 1학년인 거 맞죠? 그 다음에 학과가 경영이면서 3학년이 아니고 경영이면서 1학년이니까 이것도 대상이 되네요. 또 경영이면서 3학년 더 이상 없죠. 여기가 7과 2 합계 9가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if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이용하는 방법.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잠시만. 자,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됐겠죠. 첫 번째 조건. 학과 데이터가 뭐랑 같을 때, 옆에랑 같을 때, 열고정. 두 번째 조건 뭐예요? 학년 데이터가 위에 있는 데이터랑 같을 때, 행고정. 됐죠? 두 논리식에 맞을 때, if 이용해서, if. 이 두 논리식에 맞을 때 뭐 갖고 오면 돼요? 중간고사 갖고 오면 되겠죠. 중간고사. 가지고 왔으면 걔네들끼리 뭐 해주면 돼요? 썸면산. 썸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Shift 엔터 치시면 아까랑 똑같이 값이 잘 나올 겁니다. 되겠나요? 요게 두 조건을 이용해서 합계.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뭐 에버리지 구하면 해볼까? 여기다가 에버리지 이렇게 구하면은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 Shift 엔터 치시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자, 학과가 경영이면서 학년이 위쪽인 데이터의 평균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div 0이 뭐냐면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0으로 나눴을 때 에러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전체에다가 if 에러 이용해서 이 값이 에러일 때 공백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채우기를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난 곳에서 공백으로 처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인데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학과별 중간고사가 최고인 학생의 성명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거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 아래다가 복사 좀 해서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쯤에다 복사를 해볼까요? 자, 오케이. 지금 복사하고 진행할게요. 자, 방금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학년 데이터는 지금 뺀 거고, 학과 데이터 옆에랑 같을 때, 중간고사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의 합비를 구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되셨죠? 근데 요게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학과 데이터가 옆에 있는 데이터랑 같다는 건 뭐 이런 소리겠죠. 요 데이터가 경영학과 같다는 소리, 이 소리잖아요. 여기다가 학년 데이터가 1학년이라는 거는 요 소리일 거예요. 학년 데이터 위에랑 같다는 거. 됐죠? 그럼 여기다가 중간고사 이렇게 곱해요. 됐죠? 그럼 중간고사 곱하게 되면 얘네들끼리 썰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왔죠. 그쵸? 값이 잘 나왔죠? 근데 이걸 2% 했었던 건 어떤 거였어? 이런 거였죠. 학과 경영일 때 학년 1학년일 때 중간고사를 뽑아내서 걔네들끼리 써면서 진행한다 이런 거였죠. 그쵸? 이건 좀 전에 했던 거고. 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학과별 중간고사 최고점 학생의 성명.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방금 했던 if 있죠. if 이용해서 똑같아요. 학과가 경영할 때 중간고사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과가 경영할 때 중간고사 갖고 와서 걔네들끼리 뭐하고 구하고 있어요? 맥스값 구하고 있죠. 맥스값. 결국 얘네들의 최고값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최고값이 뭐가 나와요?
7 나오겠죠. 여기서 보시면 7보다 큰 숫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 나오겠죠.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뭘 할 거냐면은 매치를 이용해서 이 값 전체를 중간 점수, 어디 중간 점수 어디예요? 여기 말한 거죠. 여기. 여기서 위치 값 찾는 거죠. 매치는 몇 번째 있는지. 그럼 몇 번째 했어요?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위치 값이 이렇게 1이라고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썼었어요? 우리 그때 인덱스 매치할 때 매치로 구한 거를 그 인덱스 행값으로 썼던 거 있죠. 그거랑 논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인덱스 구해서 표의 범위를 주고 매치를 이용해서 걔를 행값으로 준 다음에 열값을 2로 준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덱스하고 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표의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매치를 이용해서 매치가 몇 번째 있어요? 아까 위치값 첫 번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행값을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는 뭐예요? 이 표의 범위 성명이 몇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 있으니까는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수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보죠. 자, 일단 만약에 요 학과 데이터가 이건 절대삼수 해줘야겠죠. 얘가 뭐랑 같으면 옆에 있는 경영학과 이거랑 같으면 그때 중간고사를 뽑아내세요. 됐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는 거 문제가 있는 수식입니다. 근데 뭐 따라해 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학과가 경영학과일 때 중간고사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얘를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값을 먼저 구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럼 7이라고 잘 나오잖아요. 이거를 매치를 이용해서 어디서 찾냐면은, 자, 요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매치를 이용해서 원래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매치를 이용해서 중간고사 전체에서 이렇게 찾으라고 일단 줄게요. 됐죠? 이렇게 찾으라고 줄게요. 그럼 얘는 이 7을 여기 첫 번째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에서. 됐죠? 7을 이렇게 첫 번째에서 이렇게 찾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전체에서 1이 나오겠죠? 매치를 콤마 0 정확하게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1이라고 잘 나오겠죠. 1에 나온 애를 우리 인덱스 행값으로 쓰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게, 이렇게 잡았죠. 그쵸? F4 쉼표. 그럼 여기서 좀 전에 매질 나작 1이 뭐냐면 여기서 행값을 이렇게 첫 번째로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학과가 경영학과일 때 중간고사 최대값을 구해서 그 사람의 이름 김민율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표의 범위 행값 1 구했고 마지막에 열값을 보시면 이렇게 컬럼 넘버 넣어달라고 돼 있죠. 그쵸? 열값을 2라고 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채우기 핸들 해보시면은 이렇게 컴공에서 김민일라고 값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학과 컴공일 때 뭐가 문제냐면은, 보죠. 학과 컴공 때 중간고사 점수 갖고 와서 맥스 값을 구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공 김영훈도 7이라고 해서 7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7점을 구하는 거는 좋은데 7이 이렇게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매치를 해버리면 이 매치 함수는 어디에 7 찾아보면 첫 번째 있는 데이터 이걸 찾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이 1이 나올 거고 그때 김민율이 컴공에도 김민율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컴공에도 김민율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이 매치의 중간 점수 있죠. 중간 점수를 이렇게 그냥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과가 컴공일 때 중간 점수를 곱한 값을 찾으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매치 이용해서 최대값을 찾는데 학과 컴공일 때 중간 점수를 곱한 값을 찾으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래에서 잠깐 갖고 올게요.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해보죠. 일단 제가 경영학 컴공 때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경영학 컴공 때 경영하고 컴공일 때 이렇게 두 개로 해보죠. 자, 이렇게 볼게요. 범위를 다 잡고 는 요 데이터가 뭐랑 같을 때 이 데이터랑 같을 때 주시면 이렇게 true false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true false 나오는데 이제 우리 그 중간고사 찾는 값을 학과가 경영할 때 학과가 그 학과와 같을 때 중간고사를 곱한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중간고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true false 때 중간고사 곱하니까는 이게 학과 경영일 때만 이렇게 tru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볼게요. 곱하기 해서 이거 요 값에다가 중간고사를 곱한 값을 이렇게 주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즉 학과 경영일 때만 이게 1이래서 1이랑 중간고사를 곱한 이 값이 7로 나오고 여기 컴공일 때는 false잖아요. false니까 무조건 0 나올 거라고요. 마찬가지 컴공도 똑같이 해볼게요. 컴공도 처음에 조건을 학과 데이터가 이거랑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true false 나올 거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에서는 false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이 중간고사를 곱하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false인 곳은 0이 나오고 true인 여기에서만 7이 나오겠죠. 그럼 똑같이 7을 자 보죠.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다가 if 요 데이터가 위에 있는 경영학과랑 같을 때 중간고사를 가지고 와세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맥스를 구하면은 학과 경영학과 할 때 중간고사인 데이터의 최대값이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자, 요게 또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보세요. 이렇게 맥스 구한 것을 매치를 이용해서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학과에다가 경영학과를 곱해서 학과와 경영학과일 때 중간고사를 곱한 값에다가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1이라고 잘 나오지만은 자, 똑같은 애 여기다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는 if 만약에 학과 데이터가 L32죠. L32 요거랑 같을 때 중간고사를 가지고 와서 걔네끼리 맥스 함수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7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학과가 컴공일 때 중간고사를 곱한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위치값 1이 아니라 이렇게 5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보죠. 얘를 매치를 이용해서 얘를 어디서 6개 찾으라고 주면은 이렇게 5가 나오겠죠. 되셨죠? 요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요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걸 좀 잘 수정을 해볼게요. 분명히 경영에서 김민일, 컴공에서 김민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5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죠. 네,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따라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학과 데이터는 절대sam수죠. 뭐랑 같을 때? 옆에 있는 경영이랑 같을 때 됐어요. 그쵸? if 이용해서 if 만약에 이 논리식이 맞으면 이 조건이 맞으면 뭐 갖고 오라고요? 중간고사 갖고 오라고요.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갖고 온 애들 데리고 뭐 하시면 돼요? 맥스 값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로 이렇게 최대값을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경영과하고 컴과 둘 다 최대값 7이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찾을 때 매치를 이용해서 찾을 때 주어진 값을 이 7이라는 주어진 값을 어디서 찾냐면은 학과 데이터가 경영하고 같을 때 이 조건에다가 곱하기 중간고사를 곱한 값이죠. 여기서 찾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달라. 그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서는 1 나오지만 이제 컴공에서는 아까랑 틀리게 5라고 한 값이 제대로 구해지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인덱스를 구하면은
표의 범위 이렇게 잡고 행값 구했어요. 열값은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이름이 두 번째 있다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제는 경영학과 김민일이라고 컴공에서는 이렇게 김영원이라고 잘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실제 그 기출문제 따라 교재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긴 한데, 교재에서 요 끝에 부분 요 부분이 좀 틀려. 요 부분하고 요 앞부분이 좀 틀린데, 요 앞부분 수식이 좀 틀리거든요. 틀린데 이제 그게 뭔지 옆에다 똑같이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같은 걸 여러 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거는 같은 걸 여러 번 해보셔서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학과 데이터가 절대참조고 여기 있는 이 값하고 같으면 그때 뭘 갖고 오세요? 중간고사를 갖고 오세요.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애들 데리고 맥스 값을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최대값이 잘 구해집니다. 자, 최후 겐들 최대값 구했는지 잘 구할게요. 중간에 클릭해 보시면 참조 범위도 이상하지 않게 잘 잡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매치를 이용해서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학과 데이터가 이거와 같다는 조건, 그쵸? 를 가로 잠깐 묶어줄게요. 이 조건에다가 중간고사를 곱한 값 여기서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컴마 0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여기서는 1, 컴 0에서는 5라고 잘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인덱스의 표값을, 그러니까 표의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 자 볼게요. 만약에 인덱스의 표값을 우리가 찾는 게 성명이다, 성명. 그러니까 성명 필드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빼고 이렇게. 그러면 행값은 1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럼 열값은 어차피 표의 범위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의 벌을 생략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김민율, 그리고 컴공에서는 다섯 번째는 김영원 잘 갖고 옵니다. 즉, 이 표의 범위를 열을 하나만 잡으면은 마지막에는 열값은 생략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배열 수식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쵸 여러분? 그래봐야 여기서부터 요만큼 채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 게 요것만 일단 여러 번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뒤쪽 이제 배열 수식 풀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수식 논리구조예요. 논리구조를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것만 좀 반복을 여러 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좀 이따가 이제 계산 작업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